잘하고 내 생활도 잘하고 2년 동안 쌓은 원격 근무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재택근무 하시나요? 실제로 대한민국 직장인 중 10명 중 8명이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한 달 새에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네이버, 현대카드, 에어비앤비 등 국내외 대기업에서 근무의 형태 중 한 가지로 채택하고 직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고 내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바로 업무 효율성 저하인데요. 잡코리아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 8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 이상이 업무 효율성 저하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즉,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저는 원격으로 면접 보고 입사했고 지금도 여전히 원격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격으로 일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는 사실 엄청난 E인데요. MBTI E인데 그래서 사람들이랑 만나서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팀원들이랑 으쌰으쌰 일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인데 원격으로 근무하니까 팀원들도 못 만나고 코비드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만나는데도 제한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처럼 되게 우울한 기분을 오래 느끼기도 했어요. 또 그리고 제가 엄청난 J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관리를 엄청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재택근무를 시작하고 나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매일이 스스로와의 싸움 같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자기관리가 안 되지? 왜 그러지? 나만 이러나? 이런 기분 있잖아요. 여기서 잠깐 퀴즈 겸 댓글 이벤트 하나 할게요. 제 MBTI는 뭘까요? 벌써 2개나 알려드렸는데 댓글로 제 MBTI 한번 맞춰주시면 제일 먼저 정확하게 맞추신 분께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동안 원격 근무가 굉장히 힘들어서 제 팀원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나눠봤고요. 그리고 제 리드분과 상담을 해보기도 하고 또 공개적으로 조언을 구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2년차쯤 되니까 짬이 나는 것도 좀 생기고 조언을 직접 실행해보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하니까 요새는 정말 즐겁게 효율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제가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스스로 주도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배운 것인데요. 재택근무를 하면 사실 장점이 정말 많거든요. 다들 느끼고 계시죠? 그런데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하면 스스로 정말 힘들고 외롭고 어려워요. 그래서 저처럼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를 하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 노하우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 자, 우선 재택근무를 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봅시다. 재택근무를 하면 3가지가 없는데요. 무엇이 없냐면 첫째, 공간 구분이 없다. 업무 공간과 쉬는 공간의 구분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 회사는 일하는 공간, 집은 쉬는 공간이었는데 이제 집에서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쉬고 잠자는 모든 걸 다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집은 항상 쉬고 잠자는 모드로 이용을 해왔는데 갑자기 집에서 너 일해 한다고 일이 회사에서만큼 잘 되진 않을 거예요. 둘째, 보는 사람이 없다.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감도 떨어지고 자꾸 늘어지게 되고 그쵸? 과자도 야금야금 먹게 되고 자꾸 딴짓하게 되고 그쵸?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요. TV 보기, 넷플릭스 보기, SNS 하기, 쇼핑하기, 과자 먹기, 친구랑 수다 떨기, 잠자기, 멍 때리기 등등등 많죠?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내가 오피스에 출근을 한 지성인이라면 이런 행동들을 회사에서는 안 하겠지만 집에서는 하기가 너무 쉬워요. 또 내가 좀 터졌을 때, 텐션이 떨어졌을 때 팀원들과 함께 수다도 떨고 일 얘기도 하다 보면 다시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의욕이 좀 생기곤 하는데 나를 감시하는 사람도 없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도 없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랑 나 둘뿐인 거죠. 셋째, 시간 구분이 없다. 업무 시간과 비업무 시간의 구분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출근, 퇴근 이렇게 명확한 경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라진 거죠. 출근을 하면 그렇게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가려고 오후에 막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몰아서서 하는데 이제는 출근을 해도 집, 퇴근을 해도 집 이러다 보니까 세워라 내워라 일을 하게 되고 일이 점점 늘어지게 되고 퇴근을 늦게 하게 되고 결국에는 출근할 때보다 야근을 더 자주 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집중을 못해서 자꾸 일에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늦게 자요. 그럼 다음날 늦게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일주일 루틴이 바로 망가지더라고요.
또 재택근무하는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에 출근할 때는 자연스럽게 동료들이랑 커피 타임을 갖기도 했는데 지금은 뭔가 잠깐이라도 쉬면 딴짓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어서 마음 편하게 잠깐이라도 쉬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재택근무하면서 효율 100%로 일하고 내 생활도 즐겁게 하는 법. 자, 우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전에 본인부터 생각해봅시다. 우리 행복 회로를 돌려보는 거예요. 이제 출퇴근 시간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 적어도 1시간에서 많으면 4시간 이상을 버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5시간에서 20시간이고요. 한 달이면 110시간에서 440시간, 1년이면 1320시간에서 5280시간이에요. 숫자로 보니까 엄청나죠? 이 많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출퇴근을 했다면 지쳐서 절대 하지 못했을 아침 조깅이나 저녁 운동을 해볼 수도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저녁 식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 시리즈를 한두 시리즈 그 이상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번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충분히 떠올리셨나요? 그럼 이제 갑니다. 나만의 하루 루틴 만들기. 이제 나만의 하루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전 8시에 열심히 조깅을 해요. 오전 9시 반쯤부터 오전 근무를 시작하고 오전 12시 30분쯤엔 나가서 점심을 먹어요. 오후 1시부터는 돌아와서 이제 업무를 시작하고 오후 6시 30분에는 업무를 종료하고 나만의 취미생활을 1시간 정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업무 시작 전, 중간, 후에 내가 좋아하는 활동들을 배치해두는 건데요. 스스로 나의 업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부여하는 거죠. 회사 다닐 때처럼 1분도 지각하면 안 돼 이건 아니지만 루틴을 갖췄다면 그 패턴을 꾸준히 지속해주는 게 좋은데요. 그래야 몸도 내가 언제 일어나야 되고 언제 집중해야 되고 언제 쉴 수 있는지 익숙해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액티브한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편이어서 몸을 쓰는 활동을 업무 시작 전이나 후에 넣는 편인데요. 그래서 업무 시작하기 전에 아침 조깅을 해본 적도 있었고 업무를 마친 후에 PT를 받으러 간다거나 킥복싱을 해본 적도 있어요. 오전에 조깅을 하고 오면 내가 오늘 아침부터 무언가 했다 이런 뿌듯함에 일이 잘 되기도 하고요. 이제 오후에 운동을 가야 하면은 그 전에 이제 일을 딱 마치고 가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아니면 좀 나태해졌다가도 운동을 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요. 꼭 저처럼 몸을 쓰는 활동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핵심은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업무 시작 전이나 후에 넣어둠으로써 내가 업무 마감 시간을 정해놓고 그걸 잘 지킬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업무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것이에요. 업무 시작할 때 투두리스트 작성하고 미리 시간별로 배치하기. 업무를 정신없이 막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10분 정도 시간을 갖고 내가 오늘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각 태스크를 오늘 언제 얼마나 시간을 할애해서 할 건지 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해보면 막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내가 각 태스크별로 스스로에게 마감 시간을 정해두는 건데요.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 난이도의 태스크를 몇 개나 할 수 있는지 본인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기도 해요. 필요하다면 내 하루의 시간을 트래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노션으로 투두리스트를 만들어 사용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보다가 지금은 틱틱이라는 서비스에 정착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두리스트를 작성하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브런치에 이미 글로 리뷰를 하기도 했는데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가지고 다음에 유튜브 영상 리뷰로 다시 리뷰해볼게요. 나만의 코어 타임 찾기. 인간의 집중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모두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찾고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전에 집중을 잘하는지 오후에 집중을 잘하는지 집중을 하면 그 시간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이거는 본인이 일을 하면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찾아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미팅이 있거나 알림을 꼭 켜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알림은 다 끄고 핸드폰도 멀리 두시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세요. 코어 타임을 시작하기 전에는 A라는 태스크를 이 시간 안에 맞춰야지 이렇게 정확한 목표 설정을 한 다음에 시작하세요.
인간은 구체적인 목표와 시간 제한이 있을 때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시간 제한을 함으로써 몰입도와 생산성을 굉장히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도 거의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7시간, 8시간을 풀로 집중해야 그날 해야 할 업무를 마칠 수 있지 않잖아요. 인간의 집중력이 그만큼 길지도 않고요. 코어 시간 2-3시간 정도, 3-4시간 정도 빡 집중해서 일을 하면 그날 내가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는 거의 다 끝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하는 장소 바꿔 환기하기. 주로 집에서 일을 하신다면 집중이 안 될 때 잠깐 나가서 산책을 하고 돌아오신다거나 카페에 잠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주로 아침에 미팅이 있는 편이라서 아침에 집에서 업무를 하고 점심을 먹고 카페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편인데요. 이렇게 확실히 장소에 변화를 주면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죽어도 집에서 일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집 근처에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나 일하기 좋은 카페 한 군데를 정해두시고 출근하듯이 다니시는 것도 좋고요. 장거리 출근이 싫은 거지 이렇게 짧은 거리를 걷거나 운전을 하는 건 실제로 내가 이제 휴식 모드에서 일 모드로 전환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분위기 전환을 위한 나만의 무언가, 리추얼을 만들면 좋아요. 저는 주로 일을 하다가 집중이 안 될 때 일을 잠깐 멈추고 커피를 내려 마신다거나 향을 피운다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등 일 외에 다른 행동을 잠깐 했다가 일로 돌아옵니다. 동료들과 커피차 타기. 원격 근무를 하면서도 합법적인 농땡이를 피울 수도 있는데요. 바로 동료들과의 커피챗입니다. 오피스에서 출근해서 일을 하다 보면 정수기에 물 들어가서 혹은 커피 한 잔 내려 마시면서 동료들과 일 얘기도 하고 떠도 떨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걸 워터쿨러 모멘트라고 하는데요. 원격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 이런 시간들이 사라지면서 고립감을 느끼거나 심하면 우울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팀원들 간의 대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회사나 팀에 대한 유대감이나 소속감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그럴 때 슬랙 커들이나 메신저 DM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15분에서 20분 내지 커피챗을 하고 나면은 기분이 한결 나아지기도 하는데요. 회사에 커피챗 문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HR팀이나 팀 리드분에게 건의해보면서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여기까지 재택근무하면서 업무 효율 100% 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리하면 첫 번째, 나만의 하루 루틴 만들기. 두 번째, 업무 시작 전에 투두리스트 작성하고 시간별로 미리 배치하기. 세 번째, 나만의 코어타임 잡기. 네 번째, 장소 바꿔 환기하기. 다섯 번째, 동료들과 커피차 타기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정리된 글의 형태로도 남겨둘 테니까 필요하시다면 더보기 눌러서 확인해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제 MBTI가 무엇인지 맞추는 댓글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